안녕하세요. 오늘은 썸네일에 보셨던 것 같이 코스피 일중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한 데이터 매니징 하는 방법들하고 그래프 설정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데이터 다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제 코스피 일중 데이터로 사실은 이게 KRX에서 구매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도움이 되실 거고, 좀 데이터 셋이 다르더라도 어떤 시계열 데이터, 주식이든 뭐든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래프 설정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을 할때 본인의 워킹 디렉토리 세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C 드라이브에 원 드라이브에 스테이러 WD라는 것을 유튜브 찍을 때는 기본적인 워킹 드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보시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해주시고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 이름을 코스피 언더바 인덱스 언더바 프라이스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DTA 그리고 클리어를 붙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트링 값을 입력하실 때 여기에 따옴표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위에서는 안 붙여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이에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요게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이 되거든요. 네, 저는 폴더 같은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붙이는 편이고, 사실 이 데이터 파일 이름에도 스페이스가 지금 없기 때문에 따옴표를 붙이든 안 붙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안 붙여봤습니다.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이 이렇게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브라우저 창을 열어서 간단히 확인해 보면은 데이트라는 원래는 날짜라는 이름이었는데 제가 미리 클렌징은 다 해놨고, 다른 영상에서 데이터 클렌징하는 영상 찍은 게 있으니까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그리고 타임 일중 데이터라서 이제 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ind 언더바 tp 언더바 cd인데 이게 KLX에서 쓰는 코드를 제가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코스피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유가증권이 하나인 건데,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이제 코스닥 데이터는 이제 코스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INX 언더바 IND 언더바 CD는 이제 인덱스 코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코스피인데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 탭 IND 이게 조금 작네요. IND INX였죠. INX, IND, CD 해서 보면은 여기 이제 코스피에 이제 서브 인덱스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코스피 200, 뭐 서비스업, 제조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라고 저는 그냥 해놨는데, 이제 코스피 인덱스 값이죠. 그래서 코스피가 2,400에서 뭐 하루 동안 어떻게 계속 바뀌는지 이렇게 나오는 컬럼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일중 데이터를 이제 제가 시계열 데이터 그래프를 만들려고 하는데, 먼저 간단한 데이터 핸들링을 하겠습니다. 기존 영상에서도 있었던 건데 똑같이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여기에서 보셨던 이 데이트와 타임을 합쳐서 데이트 타임으로 만들 겁니다. 데이트 타임이라는 걸 만들어주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데이트에다가 24 그리고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1000을 합니다. 그리고 타임을 더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뭐 2018, 01, 02 여기서는 스테이러의 기본에서는 02, January, 뭐 2018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숫자 값이잖아요. 타임도 다 숫자 값이고, 그래서 이 데이터와 타임을 합치는 산식이 이렇게 됩니다. 뭐 24시간에다가 60분, 뭐 60시간, 60분 하고 뭐 초는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스테이러 그 스테이터리스트인가 어디 제가 찾아보다 저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산식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타임을 이렇게 합쳐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 데이트는 이제 큰 숫자로 바뀌는 거고 타임은 그 뒤에 붙는 건데, 뭐 몇백만 몇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뭐 그건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도 뭐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찾았으니까 그대로 하고 이제 실행을 해보고 결과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옵션을 주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오더라는 명령을 하지 않아도 데이트 앞에 데이트 타임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네, 뭐 미션 값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잘 실행은 된 거를 볼 수 있고, 여기 앞에 데이트 타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몇이죠? 뭐 18305
06460000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자릿수가 지금 끊어지지 않는데 요게 데이터와 타임 합친 그 어떤 숫자 값이라는 거죠. 요거의 포맷을 바꿔주면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포맷 데이트 타임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tc 그리고 cc yy nn dd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hhmm.ss 이렇게 바꾸면은 연도, 월, 일, 그리고 10분 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행을 하면 잘 된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와 타임이 그대로 한 컬럼에 합쳐진 걸 볼 수 있죠. 저는 여기서 지금은 나중에 이제 그래프 그릴 때 굳이 10분 초까지는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잠깐 뭐 여기 이렇게 놔두면 되고요. 그냥 데이터의 원래 속성은 10분 초가 다 나와 있는 건데 보여지는 것만 이렇게 데이터랑 똑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보여지는 것만 똑같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컬럼인 거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drop, if, 데이트 타임이 아까 미싱 값들이 나왔는데 이게 일중 데이터에서 이제 장 마감을 하고 나서 이렇게 데이터가 조금 있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으니까 drop if 데이트 타임이 미싱 값인 애들 다 지워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변수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ind, cd, tp, cd 요거는 아까 전에 뭐 유가증권이라는 거였는데 굳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데이트와 타임 이것도 굳이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타임으로 다 합쳤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 썸네일에 있는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inx, ind, cd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지금 처음부터 다 실행이 되는데 이 하나만 하면은 이 서브 인덱스들 코스피 인덱스들의 여러 가지 산업별 인덱스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1이고 뭐 밑에 쪽에 보시면 뭐 건설업은 18이고 이렇습니다. 제가 미리 다 코딩을 해 놓은 건데 요걸 이제 라벨 값을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라벨 값을 보기 위해서 inx, ind, cd 그리고 옵션에서 no label, no label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은 이렇게 코드들이 나옵니다. 매칭이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매칭을 해보면은 코스피 그리고 코스피 200 그리고 제조업 서비스업 뭐 이렇게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 메모를 하나 해두면은 코스피가 1로 코딩이 되어 있고요. 아니면 요거는 굳이 이렇게 꼭 힘들게 안 봐도 사실 KRX 코드북에 있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데이터도 코드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셨으면 코드 체계를 어떻게 하셨을지 다 아실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도 됩니다. 그래서 28은 코스피 200이고요. 그리고 27은 제조업이고요. 26은 서비스업이죠. 저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4개를 뽑았습니다. 뭐 6개를 하셔도 되고 뭐 2개만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좀 헤비하기 때문에 요 나머지를 지워줄게요. keybif, inx, index cd가 1인 경우 그리고 또는 이게 or의 의미죠. or의 의미 또는이니까 요거를 하나 남겨줄 텐데 몇 개를 좀 여기다 미리 써놓도록 하죠. 그리고 or 여기 또 하고 or 이렇게 해놓고 1 그리고 28 남기고요. 여기서 27 하나 또 남기고요. 마지막으로 26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나머지 값들을 다 지워지고 위에 있는 걸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4개 지수만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리쉐입을 하나 해주려고 합니다. 리쉐입을 해줄 건데 어떤 모양을 할 거냐면 지금 이게 요 롱폼으로 되어 있거든요. 패널 데이터 롱폼으로 되어 있는데 코스피 200, 건설업, 제조업이 한 컬럼에 다 이렇게 밑으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옆으로 붙여주는 작업을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reshape 그리고 wide form이라고 하죠. wide form, wide 그리고 여기에는 price를 기준으로 만들면 되니까 price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I date time J INX IND CD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게 조금 항상 헷갈리시는 분들은 H reshape을 해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reshape 되는 이 방향이나 어떤 변수들을 i에다 집어넣고 j에다 집어넣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항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reshape을 하나 해줍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제가 SE 버전이기도 하고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어가지고 네, 여튼 reshape이 잘 됐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보면은 아까 전에 있던 코스피, 코스피 200 이런 건 없어지고 프라이스 1, 프라이스 26, 프라이스 27, 프라이스 28 이런 식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코스피였고요. 맨 마지막에 코스피 200 그리고 제조업, 서비스업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좀 이제 변수명을 잘 알기 위해서 rename을 하나 해줍니다. rename은 이렇게 그룹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페어를 만들어서 price 1, price 28, price 27 여기를 띄면 안 되죠. 네, 조금 넓힐까요? price 26 요게 이제 각각 페어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편의상 P 코스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P 언더바 코스피 200 그리고 P 언더바 제조업 P 언더바 서비스업 스테이러에서 한글을 지원한 다음부터 좀 편해진 부분도 있는데 이 한영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은 불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써놓고요.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서는 알기 쉽게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기 쉬운 변수를 해놓고 요거를 그대로 실행을 해주면은 두 줄만 실행을 해주면은 변수명이 코스피 이렇게 잘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return 데이터도 하나 만들 거거든요. return 데이터도 만들 건데 요 인덱스 값에서 이 로그 리턴을 구할 겁니다. 로그 리턴을 구할 건데 로그 리턴 구하는 방법은 ln에서 위아래를 빼주면 되는데 이걸 4번을 반복해 줄 거니까 반복문을 그대로 한번 나가겠습니다. for each 그리고 v of varist 그리고 p로 시작하는 애들은 다 돌린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P로 시작하는 price 1, price 26, 27, 28 이게 다 한 번씩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generate 하나 해주고요. return이니까 r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복되는 변수 첫 번째 v, 두 번째 v, 세 번째 v, 네 번째 v 로컬 값으로 받아오고요. 그리고 ln 그리고 어떤 v라는 변수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ln v라는 변수 하나 들어오고요. 그리고 n-1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제 로그 리턴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여기 왼쪽에 이제 r 언더바 p 언더바 코스피 서비스업 똑같이 이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로그 리턴이 구해졌습니다. 요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변수명을 바꿔줄 거예요. 다시 이게 언더바가 r 언더바 p 언더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r 언더바 p 언더바로 시작하는 애들은 다 뭘로 바꿔줄 거냐면은 r 언더바로만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룹으로 해주는 rename 그룹으로 해주는 거랑 똑같이 이 뒤에 에스터리스크가 들어간 모든 애들은 다 이렇게 바뀝니다. 실행을 해주면은 뒤에가 r 언더바 p 언더바였는데 이제 r 언더바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p 이렇게만 넣은 이유가 좀 이런 것도 구분하기도 쉽고 좀 제가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튼 이렇게까지 해주면은 변수는 기본적으로 끝났고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tsset을 하나 해줍니다. tsset 그리고 datetime 이거는 clock time 데이터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시계열 데이터라는 걸 선언해줘서 뒤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TS 라인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뭐 여기서 라벨을 달아줄 수도 있는데 라벨 다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라벨이 뭐냐면 여기 뒤에 이제 좀 P, 코스피, 뭐 1프라이스, 26프라이스 이렇게 기본 있었던 변수명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되게 마이너한 건데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면서 해주면은 좀 편하게 합니다. 남들과 데이터 공유할 때도 만약에 여기가 되게 알기 어려운 변수로만 있다면은 라벨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은 라벨 그리고 variable 그리고 변수명을 넣고 라벨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P, 코스피 이거는 우리가 코스피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조금 알기는 쉽겠죠. 여기는 지금 한글 변수명이 되어 있으니까 큰 상관없는데 그리고 이거를 카피를 해놓고 뒤에만 바꿉니다. P 코스피 그리고 아까 전에 코스피 200이었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제조업이었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서비스업이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저는 그냥 K200으로 하겠습니다. 제조업은 그냥 간단하게 약자로 메뉴 팩 여기까지 썼습니다. MANUF까지. 서비스는 다 서비스 하겠습니다. 서비스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은 여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은 라벨이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이거는 사실 되게 그렇게 친절한 라벨은 아니고 라벨은 좀 디스크립션을 많이 넣어도 됩니다. 뭐 이게 뭐 코스피 인덱스 뭐 이런 식으로 더 디스크립션을 넣어도 되고요. 다른 데 데이터들을 받아봤을 때도 라벨 값이 잘 설명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IMF에서 그 부채 데이터를 받았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설명으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되는 거고 리턴에 대해서는 뭐 같은 방식이니까 여러분께서 편하신 대로 하면 되니까 이거는 굳이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데이터 클렌징이 기본적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한번 이 데이터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여기서는 TS 라인이라는 걸 씁니다. TS 라인을 쓰고요. 한 개만 먼저 샘플로 보여드리면은 P 코스피 이렇게 하고 그냥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그래프 나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일중 데이터라서 굉장히 촘촘하고 이제 좋은 아무튼 촘촘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왜 그런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리쉐입을 해서 그런 거 같네요. 리쉐입을 해서 데이터 타입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더 포맷을 이렇게 바꿔주고 요거를 뭐 리쉐입 뒤에다 넣는 게 우리가 좀 더 나중에 데이터 관리하기가 편하긴 하겠네요. 포맷만 바꿔주는 거니까 네 그쵸.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번 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밑에는 제가 여기 굳이 10분초까지는 볼 필요가 없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날짜도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해도 되나요? 이렇게만 하면은 연월 그쵸 연월만 나오고 이렇게만 하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사실 옵션을 얼마나 더 많이 넣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제가 오늘 조금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거는 뭐 여러분께서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그래프 옵션에 대해서도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 그래프로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4개의 그래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TS 라인 P 코스피 200 그리고 TS 라인 P 제조업 TS 라인 P 서비스업 이렇게 4개를 만듭니다. 4개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다 저장을 해놔야 되거든요. 저장을 해놔야 돼서 여기다가 name 그리고 편의상 그냥 G1으로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덮어 씌우라는 거고 만약 그 다음에 실행할 때도 그래서 name G1으로 해놓고요. 요거의 옵션을 뒤에다가 이렇게 다 주고 여기에 G2, G3, G4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4개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G1, G2, G3, G4 이렇게 4개를 만듭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래프를 이제 콤바인 해주는 거예요. GRAPH
combine G1, G2, G3, G4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만 해줄까요? 일단 이렇게만 해주고 한번 보죠. 보면은 다시 한번 더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개여 가지고 2개가 딱 되는데 뒤에 옵션이 또 있습니다. CLOS 하고 뭐 여기서 1을 해볼까요? 1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조금 감이 오시나요? 만약에 이걸 4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4컬럼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굳이 좋은 데이터는 아니죠. 아까 1도 아니었고. 근데 이거는 2x2니까 그냥 기본적인 게 좋았는데 이렇게 옵션을 넣으면은 강제적으로 컬럼은 2개만 만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나중에 필요하다면은 뭐 저장을 하는 뭐 그래프를 불러오는 거는 네임을 해서 뭐 모든 거를 all one으로 한다. 그리고 replace다.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타이틀 하나 또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타이틀 그리고 여기다가는 코스 P 인덱스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콤바인한 그래프의 가장 상단에 타이틀이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여기서 그래프 편집자 들어가가지고 편집 들어가가지고 였나요? 편집에서 뭐 그래프 여기 저 사실 이걸 잘 이용을 안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면은 다 뭐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막 다 바꿀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코드로 기록이 안 남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여기 옵션을 다 주면서 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손으로 바꿔도 되고 급할 땐 가끔 손으로 할 때도 있긴 합니다. 교수님한테 빨리 뭘 드려야 될 때 그럴 때는 하긴 하는데 아무튼 옵션을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요거를 뭐 그래프 익스포트 코스피 뭐 4의 뭐 기본적인 프라이스 레벨 데이터였기 때문에 인덱스 레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뭐 png replace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여기서 제가 그래프를 닫아서 그래요. 그래프 창을 닫으면 이게 어떤 그래프를 하라는지 이게 얘가 감을 못 잡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팅해놨던 워킹 디렉토리에 이게 png 파일로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뭐 논문에 뭐 PPT에 뭐 아니면 파일 한글 파일이든 워드 파일을 갖다 붙이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건데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프가 이쁜 거는 이 뒤에 옵션이 엄청 많이 붙는 거에 따라 이제 다릅니다. 붙는 거에 따라 이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잠깐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좀 더 쉽게 그래프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걸 하면은 지금 여기가 요만큼 잘려 있잖아요. 요만큼 잘려 있고 여기는 또 뒤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의 범위를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프의 범위는 여기서 if라는 걸로 설정을 하고요. if tin 이라는 옵션 아니고 뭐 명령어 아무튼 if 뒤에 붙는 요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도 아직 해결은 못했는데 제 그래프 아까 tsset 했을 때 이게 2018년 1월 2일부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1월 2일부터 하면은 이게 안 먹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02 January 2018 그리고 시간은 그냥 000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범위는 3일 July 2021 그리고 뭐 여기는 23시 59분 뭐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실행을 해보면은 네 갑자기 다 실행이 네 요게 첫 단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그런지는 저도 아직 이유를 못 찾았는데 5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 3, 4일 그러니까 처음에 3일 데이터만큼 버리는 거죠. 요만큼을 실행을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저도 아직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데이터에서는 오류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범위 설정하는 거는 tin이라는 이렇게 if 다음에 명령어를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이 데이트 타임이라는 건 나중에 뭐 여기서 보시면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뭐 데이트 타임인지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트 타임을 없애는 거는 이제 X 타이틀 그리고 여기다가 공란을 써줍니다. 그럼 공란 써주면 데이트 타임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만약에 Y 타이틀도 없애고 싶으면은 이렇게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위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서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여기다 붙여주면 됩니다. 옵션을. 근데 옵션을 여기서 굳이 또 붙이지 않겠습니다. 이게 옵션을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거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타이틀만 이렇게 없애는 건데 Y 타이틀은 일단 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Y 타이틀은 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요 글씨 사이즈를 다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글씨 사이즈를 바꾸는 것도 가능한데 X레벨 뭐 이런 식으로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쉼표를 먼저 하고 랩 사이즈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스몰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스몰이라는 뭐 very small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V가 또 붙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옵션 그 헬프를 보면은 어떻게 명령어를 써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앵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앵글 45도로 기울이다 이렇게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다 넣는 거고요. Y 레이블에 대해서도 해볼까요? Y 레이블 여기서도 랩 사이즈 이거는 여기 글씨가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very small로 하겠습니다. very small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그래프가 여기는 좀 작게 글자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앵글이 45도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보기 싫다. 그러면 여기 또 very small로 바꾸면은 한 번 더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도 다 작은 글씨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조금 바뀔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코로나 엄청 떨어졌을 때죠. 코스피 지수 엄청 떨어졌을 때 이때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아무튼 많이 회복이 되고 지금 약간 살짝 올라가면서 횡보하는 모습. 여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근데 이 옵션을 뒤에 다 똑같이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하는데 뭐 일단 고전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다 바꿔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다 바꿔주고요. 여기도 다 바꿔줍니다. 벌써 어지럽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래프 네임은 여긴 G1, G2, 그리고 여기는 G3, 여기는 G4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 그래프 컴바인까지 실행을 시키면은 우리가 새로 세팅된 옵션에 맞춰서 그래프가 다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바인을 마지막에 잘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썸네일에서 만들었던 거랑 이제 똑같은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고 익스포트는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요게 사실 뒤에가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요거를 내가 very small인데 나는 스몰로 그냥 다시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서 V를 또 다 빼줘야 되고 이게 그래프가 4개면은 좀 할만한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10개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뭐 20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뒤에 옵션 이런 식으로 붙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리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TS 라인을 하나 하고요. R, 코스피 그리고 요까지만 일단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똑같이 앞에 잘라줄 거고요. 이거 앵글 45도 바꿔줄 거고 뭐 very small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꿔주려고 합니다. 바꿔줄 건데 뒤에 붙는 이게 다 똑같잖아요. 뒤에 붙는 게 이게 다 똑같기 때문에 요만큼을 일단 카피를 하나 해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글로벌 하나 선언을 해줄게요. 글로벌 로컬 매크로 말고 글로벌 매크로가 있는데 글로벌 매크로로 설정을 해주는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 이것만 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 옵션 일단 글로벌을 이제 G 옵션이란 어떤 그 내가 만든 이름으로 선언을 하고요. 똑같이 써줍니다. if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사실 요 네임에 대한 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1, 2, 3, 4 계속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빼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범위 설정, 그리고 X 타이틀 없애는 거, X 레이블의 베리 스몰 사이즈로 바꾸는 거, 앵글을 45도로 바꾸는 거, Y축도 베리 스몰로 바꾸는 거, 이건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로컬 매크로를 안 한 이유는 로컬 매크로를 하면 이게 신텍스가 실행되는 이 한 블럭 안에서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그래프만 따로 실행을 할 때 항상 그 로컬 매크로를 위해서 같이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로 한번 선언해 주면은 그 다음에 다른 그래프 옵션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실행을 할 때도 이걸 같이 잡고 실행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글로벌로 했습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라면 일단 믿고 믿고 요거를 따라 해주시고, 제가 요것도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한번 글로벌 매크로와 로컬 매크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주면은 R 코스피 글로벌 매크로, 로컬 매크로는 우리가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이렇게 불렀는데 글로벌 매크로는 이렇게 달러 표시로 부릅니다. 달러 표시로 G 옵션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를 실행을 별도로 해주면은 지금 세션이 끝났는데도 G 옵션이라는 어떤 매크로를 글로벌로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독립적으로 이렇게 세션으로 실행을 해줘도 우리가 아까 전과는 다른 모습이죠. 세팅해놓은 이 옵션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줄 거는 네임은 이제 옵션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네임 G1 replace 이렇게만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네, 이게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컴퓨터가 좀 더 버벅이는 느낌이에요. PC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요거를 카피해주고 4개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코스피 200, 여기는 코스피가 아니죠, 제조업, 여기는 서비업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 많으면은 포르프 해가지고 돌려도 되거든요. 여기도 1, 2, 3, 4 계속 올라가게끔 바꿔주고. 근데 지금 4개고 거기까지 또 영상에 담으면은 영상이 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또 담고 설명하고 뭐 이런 게 있고, 또 포르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그냥 4개를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래프 컴바인 하나 해주면은 G1, G2, G3, G4 이렇게 해주고 curse 2 이렇게 해주고요. 네임은 굳이 꼭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네임 빼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코스피 리턴 이런 식으로 해주죠. 네, 그리고 뭐 익스포트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걸 해주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QUI가 들어가면은 이게 그냥 조용히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저는 이게 먹히질 않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set graphics off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다시 켜줘야지 컴바인된 그래프가 켜지니까 set graphics on을 해줍니다. 이걸 해주면은 그래프 만들 때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래프들을 좀 뽑아내고 저장해야 될 때는 set graphics off를 하나 해주시면은 좀 더 스테이러를 빨리 돌리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프 훨씬 더 빨리 하나씩 개별적으로 만들죠. 네, 여기서 뭔가 조금 오류가 났네요. set graphics 오타 같습니다. 오타. 네, 영상을 보시면서 오타가 나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도 계셨겠죠. 그럼 여기는 오프가 된 상태로 그냥 4개를 만들어서 G1, G2, G3, G4에다가 그냥 저장만 해놨고 다시 set graphics on 해주고, 네, 위에서 이게 한 세션으로 저장이 돼야 되는 것 같네요. 위에서 저장이 안 됐다고 지금 잠시만요. 네. 네, 또 어이없는 오타였죠. 그래프 콤바인. 네. 처음 보는 메시지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은, 이건 리턴 데이터이긴 하지만 똑같은 컴바인된 그 그래프를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훨씬 더 옵션 쪽이 깔끔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서 보던 거랑 달리,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앵글을 45도가 아니라 뭐 그냥 60도로 하고 싶다. 그리고 여기는 베리 스몰 말고 그냥 난 그냥 스몰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앞에 글로벌에 있는 G 옵션만 바꿔주고 그대로 실행을 해주면은 우리가 뒤에 있는 그래프에서도 다 한 번에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4개니까 여기 지금 60도 좀 더 각도가 더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된 것 같아요. 60도 정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안 바꿔주고 G 옵션에서 한 번에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조금 긴 시간 영상으로 남겨드렸는데 여러분께서 보시고 한번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지 여러분들 데이터에 적용하면은 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좀 질문 있으시거나 또 영상으로 제작하면 좋을 것 같은 컨텐츠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검토해서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